네, 6단원입니다. 6단원 원기둥, 원뿔, 구 단원이고요. 여러분 수학익힘 책에 있는 준비학습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에 원기둥, 원뿔 말고 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둥과 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5학년 때 원기둥이 아닌 원뿔이 아닌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요. 각기둥 어떤 게 있었죠? 밑면이 있었고요. 각뿔에도 똑같이 밑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둥 모양은 어떻게? 기둥 모양은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그대로 밑면에 두 밑면에 하나, 두 밑면에 나타내고 기둥처럼 올라가는,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모두가 직사각형이었고 그 다음에 각뿔 같은 경우에는요, 밑면이 만약에 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이 모양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각뿔이라고 했었고요. 이 친구는 각뿔의 꼭지점. 그 다음에 이랬을 때는 밑면이 하나, 그리고 옆면을 보니까 방금 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직사각형이었지만 얘는 삼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온 원기둥과 원뿔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동안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구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이번 단원을 여러분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1번부터 풀어보면서 예전 기억들을 되돌리도록 할게요. 1번, 입체 도형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네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둥 모양이고요.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상태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우리가 입체 도형의 이름 각기둥일 거예요. 기둥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각기둥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밑면을 봐야 돼요. 밑면 봤더니 지금 도형이 사각형입니다. 그랬을 때 각기둥의 이름은 사각기둥. 이 친구는 위에가 점, 각뿔의 꼭지점으로 만나네요. 그래서 각뿔입니다. 각뿔인데 각뿔의 꼭지점도 이름을 붙일 때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각형이니까 삼각뿔입니다. 세 번째는 각기둥이네요. 똑같이 밑면이 두 개 있고 옆면이 전부 다 사각형, 직사각형인 각기둥인데 이 각기둥의 이름을 보려고 했더니 밑면이 무슨 모양? 육각형 모양, 각이 6개인 육각형 모양이라서 육각기둥입니다. 2번, 입체 도형을 보고 네모 안의 각 부분의 이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각기둥인데 이 부분의 이름은 밑면이 되지요. 위에 있더라도 밑면이라 그랬어요. 왜? 뒤집으면 똑같이 밑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면, 이해가 있는데 맨 아래부터 해볼까요? 이 친구 이렇게 각각의 선, 이 선의 이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했고요. 이 모서리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 넓은 부분을 면이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사실 옆면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면으로 할게요. 옆이라고 가로로 적어둘까요? 자, 그 다음에 면, 모서리와 모서리의 모서리 만나고 한 이 점을 우리는 꼭짓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모서리 중에서 이 밑면과 밑면의 거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모서리가 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표시를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은 높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꼭지점은 꼭지점인데 다른 꼭지점들하고 좀 다르게 모든 옆면이 만나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이름을 각뿔의 꼭짓점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모서리,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꼭지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래의 면을 밑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에 또 직각 표시가 있고요. 이 직각 표시가 있는 이 부분, 이 점 한가운데 점부터 이렇게 올라간 얘를 우리는 각뿔의 꼭지점과 밑면 사이의 거리인 높이라고 표현을 해 주었던 것 기억이 나길 바랍니다. 3번, 입체 도형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가는 모서리가 10개입니다. 자, 볼게요.
밑면에 지금 5개, 그러면 반대쪽 밑면에도 5개가 있을 건데 사실 모서리는 더 있죠. 옆에도 모서리가 5개가 있습니다. 모서리는 15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X. 두 번째, 나는 옆면이 사각형 아니지요. 뭐겠어요? 삼각형입니다. 딱 보면 나오죠. 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와 나는 밑면이 오각형입니다. 지금 봤더니 가는 괜히 지웠네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오각형이고요. 나도 오각형이네요. 그래서 세 번째 것만 맞습니다. 4단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이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지. 네, 그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러면 이 친구, 이 네모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이 원을 이렇게 조각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들을 더 세세하게 나눠서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톱니처럼 이렇게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조각만 좀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각이 이렇게 가서 붙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각의 이 길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은 뭐랑 똑같습니까? 방금 우리가 가져왔던 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더 세세하게 자르면 결국에는 이 평행사변형 같은 모양이 직사각형이 된다 그랬고요. 그때 우리는 이 세로의 길이를 반지름인 4cm로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친구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친구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예전에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봤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반으로 잘려 있어서 절반은 파란색, 그 다음에 절반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요, 이 조각들이 모였는데 이 파란색 부분이, 파랑으로 화살표를 할까요? 파란색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파란색 부분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들이 나머지 절반이 아래쪽 톱니로 끼었기 때문에 아래쪽 그 부분만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주를 구하고요. 이 파랑 부분과 빨강 부분을 모두 더하면 원의 둘레인 원주가 나올 겁니다. 원주는 어떻게 구했죠?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했죠? 우리 여기 정말 다행으로 원주율이 3으로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4cm가 반지름이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면 428, 83, 24cm가 나오는데요. 이 24cm가 가로가 아니지요. 이 24cm는 파랑 부분과 빨강 부분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만 계산을 하려면 나누기 2를 해서 12cm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로와 세로를 모두 구했고요. 그때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4 곱하기 12를 했기 때문에 48,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48. 자, 이래서 우리는 75쪽 준비학습을 모두 풀어보았고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떠올리면서 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